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수진. 3년간의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수진의 모습에는 이미 익숙함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납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점검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북어국, 김치찌개 재료, 밑반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트에 적어가며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북어국으로 하자. 어머니가 어제 속이 좀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수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북어를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밥솥에 밥을 안치고 김치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꺼냅니다. 김치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느라 몇 번이나 레시피를 바꿔가며 완성한 것입니다. 6시 30분 시어머니 김정순이 거실로 나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홈웨어를 입고 나온 모습은 65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해 보입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구나.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표면적인 걱정이 담겨 있지만 수진은 이미 그 이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수진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북어국 그릇에 국물을 담고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마치 호텔 조식처럼 완벽한 상차림입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진. 첫 번째 국물을 떠먹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수진아, 북어국이 어제 북어국보다 싱거운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싱거우면 밥이 넘어가지 않아. 수진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염도로 만들었다고 확신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이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남편 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나타납니다. 서둘러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는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민호야,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컨디션 관리 잘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다정한 어조로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넥타이를 매는 남편을 도와주려는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수진아, 민호 정장 관리 좀 더 신경 써. 어제 보니까 셔츠에 주름이 있더라고. 수진은 매일 다림질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또다시 사과합니다. 네, 어머니. 더 꼼꼼히 할게요. 민호는 이런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하며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과 시어머니만 남게 됩니다. 수진도 출근 준비를 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민호는 독립적이었고 시어머니도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분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원만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퇴근하면 마트 좀 들러줘.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 사다가 저녁에 해주자. 갈비요? 어제 고기 먹었는데 오늘도 고기로 하면 너무 기름져서. 그런 걱정 말고 우리 민호 일이 힘드니까 기운나는 음식 해줘야지.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마치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네, 알겠어요. 갈비 사올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 완벽함이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 도착한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경리부 대리로서 회사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수지는 꼼꼼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상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후배 민지가 커피를 타와 수진의 책상에 놓습니다. 선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수진은 짧게 대답하지만 민지는 계속 관심을 보입니다. 선배는 정말 부럽네요. 시어머님도 좋으시고 남편분도 착하시고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수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육아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남편도 바람 피우지 않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대학 친구 소영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친구 소영을 만난 수진. 소영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으로 2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왜 이래? 살도 빠진 것 같고. 소영의 첫마디에 수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소영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지. 예전에도 말했는데 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라면을 먹으며 수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소영아,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출근했다 오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하셔. 소영은 젓가락을 놓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너도 직장인이잖아.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대서. 몸이 안 좋다고? 뭐가 안 좋은데?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시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소영이 코웃음을 칩니다. 수진아, 65세가 그렇게 노인이야? 우리 엄마도 올해 63인데. 등산도 다니고 요리도 해서 반찬 갖다 주시는데.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 되는 거 아냐? 수지는 소영의 말에 뭔가 답답
답답함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소영의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퇴근 후 마트에 들른 수진. 시어머니가 주문한 갈비를 사면서 가격표를 봅니다. LA 갈비 킬로그램에 8만원.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지만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드시고 있는 모습은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어머니 갈비 사왔어요. 저녁에 구워 드릴겨.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수진아, 오늘 민호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마사지도 좀 해줘.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수진은 자신도 하루 종일 일했다는 말을 목구멍에서 삼킵니다. 갈비를 굽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수진.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지시만 합니다. 수진아, 갈비 타지 않게 조심해. 민호가 탄 거 싫어해. 수진아, 상추 좀 더 씻어. 농약 있을 수 있어. 수진아, 된장찌개도 끓여. 갈비만 먹으면 느끼하잖아. 30분간의 요리 과정에서 수진은 최소 15번 이상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요리를 모르는 사람인 양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민호가 퇴근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민호야, 어서와. 피곤하지? 수진이가 갈비 구웠어. 얼른 앉아서 먹어. 민호는 갈비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와, 갈비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첫 입을 먹은 시어머니가 표정을 찌푸립니다. 갈비가 좀 질긴 것 같은데. 수진아, 갈비 고를 때 좀 더 신경 써야지. 민호 일이 힘든데 이렇게 질기면 소화가 안 돼. 수진은 마트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갈비를 골랐다고 확신하지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민호는 갈비가 맛있다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말로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갈비가 질기다고 하셨는데 나는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엄마 성격이 그래. 완벽주의적이시니까. 신경 쓰지 마. 민호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직장 다니면서 매일 요리하는 게 좀 힘들어. 가끔은 외식하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안 될까? 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합니다. 엄마가 외식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집밥이 건강에 좋다고 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 수진아.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아.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수진의 작은 중얼거림을 민호는 듣지 못합니다. 이미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수진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진이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침 식사 준비를 요구합니다.
수진아, 몸이 안 좋아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 민호가 아침을 안 먹고 가면 점심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코가 막혀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국을 끓이는 수진. 어지럽고 힘든데도 시어머니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시만 계속합니다. 화요일에는 수진이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민호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야? 이때 민호가 부엌에서 나타납니다. 엄마,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수진을 비난합니다. 민호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수요일 저녁,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엄마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어머니는 좋은 분이셔. 수진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요?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걸까요? 목요일 회사에서 후배 민지가 수진에게 말합니다. 선배, 요즘 실수가 좀 늘었어요. 괜찮으세요? 실제로 수진은 최근 며칠간 계산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던 수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요즘 좀 피곤해서. 혹시 가정 문제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민지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잠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금요일 점심시간, 소영이 수진을 불러내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이상해.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었어. 소영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조금 더 참아보려고. 참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바뀔 것 같아. 소영은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한번 확실하게 해봐. 시어머니가 진짜로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며느리 없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야. 너 없이 몇 일 살아보시라고. 수진은 처음에는 그런 게 가능하냐며 거부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해? 너가 3년간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해봐. 그럼 진짜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뭘 할 거야? 민호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니, 저는 오늘 좀 피곤해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라면?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민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라면 먹으라고? 수지는 그 순간 소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주말에 부산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입원하셨대요. 2박 3일 정도 다녀오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하고? 주말에 집안일은 누가 하고? 민호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수진의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수진은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실제로는 친정어머니가 아프신 것이 아니라 소영의 조언에 따라 시어머니와 민호가 자신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지는 친정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수지는 그제야 친정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일상, 끊임없는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까지.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참는 것도 미덕이지만 내 마음도 중요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한편 서울의 집에서는 수진이 떠나고 난 후 시어머니와 민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 수진이 차려주던 아침상이 없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침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가 모든 것을 해줬기 때문에 부엌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빵이나 사오자. 하지만 근처 편의점은 9시에 문을 열고 두 사람은 공복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수진이 미리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 뒀는데 냉장고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하지만 외식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3끼를 밖에서 해결하려면 최소 5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빨래가 쌓였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집안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민호는 회사에서는 팀장이지만 집안일에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빨래는 어떻게 돌리는지, 청소기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며느리가 모든 집안일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서 집안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 청소용품은 어디에 있지?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집안일과 씨름했지만 수진이 매일 하던 일의 절반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쳐서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3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며느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출근했다 와서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호야, 수진이가 이 모든 걸 혼자 했구나. 민호도 처음으로 아내의 고생을 실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정말 힘드네요. 수진이가 매일 이런 걸 다 했다고요? 일요일 저녁 수진이 집에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언제 들어와? 원래 내일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수진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서툴게나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서 식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내가 했지. 어때? 음식은 수진이 해주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3년간 이런 걸 매일 했구나. 나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그날 오전 시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 수진에게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최근 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니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어떤가요? 아, 김정수님, 수치 다 정상이에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네요. 그럼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뭐죠? 그거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특별한 치료약은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소홀히 대할까 봐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 수진이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하고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와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친정어머니는 어떠시냐?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괜찮아요. 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지난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후 며칠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줄였고 민호는 집안일에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지시를 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다시 무관심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혈압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은 뭐예요? 아, 이거 혈압약이야. 하지만 수진은 약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약통에 적힌 글씨가 평소 본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을 저녁에 드세요? 평소에는 아침에 드셨는데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오늘은 깜빡했어.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약통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서둘러 치웠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후 수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약통에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 자신이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조심조심 대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보니까 혈압약이 아닌 것 같던데요.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혈압약 맞아. 어머니,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3년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계속 변명을 늘어놓자 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뇨도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소홀히 대할까봐. 그 순간 수진의 3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짐이에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호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할까 싶어서 요리책 사서 공부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출근했다 와서 또 저녁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짓말로 저를 조종하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아세요? 혹시나 스트레스 드릴까봐 하고 싶은 말도 다 참았는데. 민호가 당황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엄마도 그럴 뜻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저한테는 참으라고만 하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 민호를 빼앗길까봐,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3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가정부로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남편이 싫어할까봐 3년간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외로우시고 불안하셔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 수진은 남편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외롭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며느리를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리를 뜨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정말 짐이구나.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나가버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심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수진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심했다고요? 3년간 속인 게 심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민호는 수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해봐. 어디에 계신지 모르잖아. 어머니가 나가신 거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민호는 수진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틀 후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여동생까지 함께 왔습니다. 시누이 김미경 38세과 시어머니의 여동생 김영숙 62세는 수진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누이가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뻔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짐이라고 했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여동생도 나섰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어른을 우습게 보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수진은 억울했지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살까? 수진은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친척들도 다 알게 되었고 당분간 내가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생각 좀 해보자. 수진은 남편이 결국 어머니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소영을 만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아, 민호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 소영은 분노했습니다. 미쳤나? 잘못한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3년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소영은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한편 시어머니는 수진을 완전히 내쫓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는 수진이 얼마나 못된 며느리인지 계속 이야기했고 민호에게는 이혼을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민호야, 이런 며느리와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어. 민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계속되는 압박과 친척들의 시선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눈치 보며 사는 자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집에 못 있겠어요. 친정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그럼 집으로 와. 엄마가 다 이해해. 하지만 수진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난 3년의 모든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수진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봐요. 시어머니는 피하려 했지만 수진이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3년간 저를 속이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친척들도 다 알고 민호도 마음이 상했고. 그럼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간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거짓말과 조종,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배척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수진은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해서 최근 검진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김정수님 보호자시죠? 최근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또한 시어머니가 복용하고 있던 약품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이 아닌 일반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한 말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시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시어머니는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자기가 아픈데 수진 씨가 전혀 신경 안 써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급기야는 짐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거짓말은 숨기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어머니가 실제로는 건강하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병원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래요. 시누이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야? 수진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민호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수진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민호 앞에 내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약품 정보, 시어머니의 거짓말 내용 등. 이게 다 증거야. 어머니가 3년간 저에게 거짓말하신 내용들이야. 민호는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모두 사실이야. 그런데 나를 조종하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게 다 불필요한 일이었어.
저는 3년간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분의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모든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수진이 준비한 병원 진단서와 약품 정보를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3년간 저에게 거짓말하셨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민호를 빼앗길까봐 무서웠어. 혼자 살기가 무서웠고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봐. 수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불안감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과 조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제 인생이 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낸다면 저는 계속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겠어요. 둘째, 만약 다시 거짓말하시거나 저를 조종하려 하신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그리고 모든 친척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3년간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으로는 집안일을 3명이 나눠서 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민호도 함께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호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도 충격적이었지만 3년간 아내가 혼자 감당해온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구나. 하지만 수진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가서 수진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내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수진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여동생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약품 정보를 보여주며 시어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언니, 이모,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친척들은 진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조건 편든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3년간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남편을 잃고 나니까 민호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아픈 척을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수진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집안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수진 혼자가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 수진이 저녁 준비, 화요일, 목요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 토요일 민호가 저녁 준비, 일요 외식 또는 배달 음식, 청소는 주말마다 3명이 나누어 담당, 각자의 빨래는 각자 책임, 설거지는 요리하지 않은 사람이 담당.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수는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수진아, 맛이 어때? 오랜만에 요리해서 좀 서툴 것 같은데.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특히 된장찌개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요리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는 남편을 잃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 35년간 교사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수진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정직하게요. 민호도 크게 변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녁 요리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스파게티 해봤어. 어때? 민호가 만든 스파게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어. 고생했어. 그리고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편만 들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후배 민지가 물어봤습니다. 선배,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 정말요? 부럽네요. 저도 빨리 결혼해서 선배처럼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요.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지야,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노력하고 소통해야 해. 한 달 후 수진은 친구 소영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응,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은 소영에게 그동안의 변화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시고 민호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 소영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폭발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때로는 터뜨려야 할 때가 있어. 맞아.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구나.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들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오후 3명이 함께 장보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가족 영화 관람. 시어머니 생신 수진이 케이크 만들어 드리기. 수진 생일 시어머니가 수진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주기.
특히 시어머니는 수진의 생일에 정성스럽게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민호가 구운 삼겹살, 수진이 무친 나물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뭘 했는지 따지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자연스럽게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수진아, 나물도 정말 맛있어. 어떻게 무쳤어? 별거 아니에요. 참기름이랑 마늘을 조금 더 넣었을 뿐이에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호가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아? 민호의 말에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예전 같았다면 시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1년 후 수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 전 나는 어머니는 짐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그때는 정말 한계였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바꾼 것 같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나의 그 외침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으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2년 후 수진의 회사 후배 민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예정이라며 수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비결이 뭐예요?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첫째,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진짜 가족이 되려고 해. 둘째, 참기만 하지 말고 대화해. 갈등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해결해. 셋째, 내 자신을 잃지 마. 며느리기 전에 너는 소중한 한 사람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처럼 현명하게 살고 싶어요. 현명한 게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수진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날이에요? 수진이가 요즘 일이 힘들다고 해서. 민호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쉬어. 우리가 다 할게.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여보도 고마워. 가족이 뭔데 고맙긴.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이제는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가족입니다.
수진이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외침 어머니는 짐이에요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갈등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 가족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